바쁜 일상과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지는 등 건강. 오늘은 신체 중에 손이 안 닿아 가장 관리를 놓치기 쉽고 보이지 않아 방치하게 되는 등 부분에 대하여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우리 몸의 70에서 80% 정도의 몸을 지탱하고 있으며 앉아있거나 서 있어도 항상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부위입니다. 등에는 척추가 있고 그 옆에 우리 몸을 다 연결하고 통제하는 신경들이 분포해 있으며 척수액도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 내장기들의 신호를 보내 움직이고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율신경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신경계가 0.02g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인 간, 심장, 위, 폐의 기능이 60%나 손실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척수액이나 혈액들도 원활히 가지 못해 뇌에 산소 공급과 영양물질도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뇌 기능에 저하가 옵니다. 등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자세로 인해 부분 막혀 있다면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근육, 혈관 등을 자극하여 연관된 곳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척추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학생이나 사무직 종사자처럼 앉아서 업무를 본다거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잘못된 소파에서의 생활, 이상하게 걷는 자세 등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두통,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뒷목 통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척추 불균형으로 인해 척추측만증을 불러오게 되고 등 근육이 경직되면서 새우 등과 같이 휘어지게 되며 폐와 장기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 협착증 증세까지 불러오고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 그로 인한 큰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겠죠. 점점 약을 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현대사회에서 비약물 치료를 선호하며 건강을 유지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경락, 혈자리, 추나요법 등은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 신경자극을 통한 반사작용과 혈액순환 작용으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중들도 마사지나 온열요법 등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등 관리를 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것이고 등 부위에 분포된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몸의 한습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오늘은 방광경 중 등 부분에 해당 부위의 초음파 자극을 이용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척추뼈는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경추, 흉추, 요추, 천골과 미골, 총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추 1번은 머리 쪽으로 가서 두통, 경추 2번은 신경이 눈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력과 연관이 있고, 흉추 6, 7번은 위장기관과 연결되어 소화가 안 될 때 그 부분을 두드리면 효과가 있죠. 요추 4번과 5번은 신경 손상 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순환장애, 운동장애나 감각장애, 대소변장애까지 나타납니다. 척추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이며 척추뼈 안쪽에는 신경 다발이 쭉 지나가는데 이 신경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경들이 오장육부에 다 분포해 있어 손상 시 내과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등에는 어깨부터 꼬리뼈까지 수많은 경락이 존재합니다.
영국 신경학자 헨리에드는 인체의 모든 장기가 피부와 연결되어 있다 했는데요. 내부 장기가 병이 들면 비추의 일정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으로 이를 헤드존이라 불리우며 현대에 이르러 진단학과 촉진의 기초와 의과대학의 기초 과목으로 활용됩니다. 헤드존은 수열로 알려진 천년도 더 된 고대 혈자리 구조와 분포가 유사하며 신경들이 오장육부에 다 분포해 있어 장기에 질병이 생길 경우 관련 척추 부위의 피부에 나타나거나 통증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오장육부의 반응점으로 배수혈이란 곳이 있는데요. 헤드존에서 주장하는 기초를 배수혈 부분 중 대표적인 부위에 초음파 자극기를 응용하여 내장기관의 반응점에 해당하는 혈을 찾고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위를 초음파 자극기를 응용해서 사용해 볼 건데요. 사람마다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들은 개인차가 있으니 초음파 자극기를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부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텝 1. 젤이 부족하지 않게 듬뿍 뿌려주세요. 마르지 않게 네 군데에 뭉쳐 뿌리면 좋습니다. 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초음파는 수분에만 전달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젤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인데 부족하게 사용하면 초음파가 피부에 전달이 안 되니 충분히 사용해야 하고 피부와 밀착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헤드 표면의 과열로 인해 화상의 위험이나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되니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스텝 2. 한쪽을 꾹 눌러 빠르게 문질러 주세요. 헤드 접촉면 한쪽을 살짝 들어 빠르게 문질러 변하는 부위를 찾습니다. 스텝 3. 붉게 올라온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러 주세요. 붉어진 부분을 찾았다면 헤드 접촉면을 완전 밀착하여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먼저 배수혈 중 하나인 폐수혈은 호흡기 관련 혈자리로 폐의 기운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가은성 기침과 천식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신의 맥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폐수의 위치는 등 쪽 제3 흉추 부위에 위치해 있고 날개뼈와 흉추를 이등분한 점이 폐수입니다. 요즘 날씨보다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거르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여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호흡기 건강뿐만 아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은 호흡기 질환인데요. 코막힘, 가래 감기, 알레르기 비염 같은 흔한 질환들은 물론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폐소 폐포까지 침투해 만성 폐쇄성 질환 등과 같은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호흡기가 약하거나 자주 감기에 걸린다면 면역력을 높여 호흡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간수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리입니다. 간을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동의보감에서 노즉상간이라 하여 지나친 화로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해요. 흔히 피를 말린다라는 말은 인체의 균형을 깨 열을 발생시키고 피를 졸아들게 하여 온몸의 혈액을 주관하는 장기인 간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간은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간주근이라 하여 인체의 모든 근육은 간이 지배하며 근육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은 1차적으로 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뼈들을 감싸고 있는 게 근육인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근육이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허리 근육은 긴장과 단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짧아진 근육은 척추뼈를 잡아당겨 균형을 틀어지게 합니다. 때문에 간의 문제로 나타난 디스크의 경우는 대개 다리의 당김을 호소하는 확률이 높죠. 이렇게 중요한 간은 눈을 보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결막염, 시력 저하, 안구 건조, 파리가 날라드는 비문증, 부의 많은 안과 질환과 소화기능, 빈혈, 어지럼증, 피부 등 간이 하는 일만 5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꾸준하게 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수혈은 신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리입니다. 신장의 위치는 배꼽에서 관통하는 등허리 중심 쪽으로 뒤로 3cm 마지막 갈비뼈에서 살짝 아래에 있으며 허리 아플 때 무의식 중에 손이 가는 위치가 있는데요. 가운데 손가락의 끝이 닿는 자리, 이곳이 신장 건강을 되살리는 신수혈입니다.
신장을 자극해 관리함으로써 콩팥 건강과 허리 통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의보감의 허리는 콩팥의 창고이고 콩팥이 약해지면 허리가 아프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수혈을 두드려 자극하면 신장 경락 전체를 활성화시켜서 콩팥에 깨끗한 피가 많이 공급이 되고 쌓인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요통이나 생리통, 정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또 한 군데 자극할 곳이 있는데 등 뒤쪽에 비수혈과 위수혈이 있는데요. 이 두 혈자리가 바로 혈액을 위장으로 보내서 위가 운동할 수 있게 자극을 돕는 혈자리입니다. 체기를 빠르게 완화시키는 부위이기도 하며 위의 운동 능력을 키워 위장병과 속쓰림이나 소화력을 키워주죠. 대수혈에 속하는 두 혈자리, 비수혈과 위수혈은 오장육부와 밀접한 혈을 통칭하고 실제로 각각 해당 장기의 건강을 확인하고 심도 놓고 뜸도 뜨며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수의 위치는 엄치뼈에서 양옆으로 돛이 떨어진 곳이며 방광수를 자극해주면 방광으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주어 방광의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해서 원래 기능인 팽창과 수축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차갑게 느껴졌던 몸이 따뜻해지면서 몸의 면역력 자체가 호전이 됩니다. 방광의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인데요. 방광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일이 거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화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충분한 양을 저장하지 못해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그 외에 통증 동반,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잔뇨감이 생기게 되며 찝찝한 기분이 들죠. 이것은 방광염 현상과도 비슷한데 염증이 없더라도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방광의 미세한 자극에도 예민해집니다. 나중에 심해질 경우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며 수면의 질도 급격히 저하되고 특히 과민성 방광은 나이가 먹을수록 나타나기 쉬우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노화라 생각하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신장 기능 또한 약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광의 힘이 약해지다 보면 소변이 조금만 차올라도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요실금 현상도 동반되니 미리미리 주의하세요. 최근에는 과다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에 나타나 노화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반에 잡아야 나중에 더 심해질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내 방광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척추 전체 중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초음파 자극기는 척추 사용만이 아닌 그 외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피부 두께에 따라 얇은 부위는 얼굴, 손, 발, 무릎 등의 3레벨 미만의 강도로 사용하고 피부가 두꺼운 부위는 등, 배, 팔뚝, 허벅지 등의 5레벨 이상의 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초음파 자극기를 불편한 부위에 경락혈에 응용해 평소에도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치료 방법과 관리 방법도 많은데 우리가 초음파 자극기의 응용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서점이나 온라인 검색, TV 프로그램 등의 정보로 알 수는 있겠지만 모두 공부해야만 내 건강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초음파를 우리 몸에 문지르며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모든 혈자리라 불리우는 곳의 위치를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내가 원하는 부위들을 자극할 수 있으며 자극을 통해 통증이나 붉게 피부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들을 신체에 대해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부위를 스스로 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장점입니다. 오늘 사용한 초음파 자극기의 원리 중 핵심은 1초에 120만 번의 마이크로 진동 에너지는 마찰로 인해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피부나 근막의 에너지 손실이 없이 심부에 위치한 부위에 도달해 열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신체 근본 자가치유 원리와 초음파 원리의 현대 과학이 융합된 방법이며 현대 미래 사회에서 자가치유야말로 내 몸, 내 건강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